여름과 함께하는 계좌 플러스 방송입니다. 자, 물론 오늘은 저희 컴퓨터님들도 같이 계시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의 시장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에서 이 코로나19의 그 서바이벌, 그 다음에 지금 패드가 금리를 제로 금리를 하면서 이제 패드가 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시장은 우리가 쪼내는 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쪼내는 와 있는데 아직 바닥을 찍는 신호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공부하기 편하시더라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시장부터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어제랑은 정반대의 모습을 줬어요. 어제 시장을 보면 어제는 아침에 주가가 플러스를 보였다가, 그죠? 아침에 일단 플러스로 보였다가 뒤에 가서는 마이너스 밀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어제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로 끝났다가 마이너스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약세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코스닥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요새 미국 증시가 너무 급등락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었냐면, 어제 월요일이니까 주말 미증시가 있었겠죠. 주말 미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요걸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죠? 9% 이상 급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가 급등을 보여줬던 것이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려고 했겠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을 딱 하려고 봤을 때 미 선물 지수가 이게 그 다음날 빠진 게 이건데요. 미 선물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상승이 그냥 놔뒀으면 정말 멋진 상승을 줬을 텐데, 아깝게도 미국 증시가 주말장에 올라간 것을 다 받아먹지 못했어요. 왜? 선물지수가 약세였기 때문에. 선물지수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일단 아침에 어제 둘 다 플러스를 줬다가 뒤에 가서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거꾸로, 오늘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오늘은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지금은 상한가 다 풀렸습니다만 장중에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니까 저점에 대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준 것을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현상을 분석할 때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현재 주가가 그 밑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들을 어떤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샌더스나 그 다음에 이제 워렌 상원의원이었죠.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거 뭐 이 얘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부에는 또 유가가 급락을 보이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죠. 물론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면 샌더스는 소위 사회주의적인 경향, 그러니까 반시장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월가가 싫어하는 인물이고, 당연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장의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가장 메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가가 급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요건 사실은 조금 좀 심각해요. 요건 왜 굉장히 심각하냐면, 유가가 급락을 주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 2014년도와 2016년도 요때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소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한번 유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유가 지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너무나 뭐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금 길게 봐야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잘 보시죠. 여기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격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가격 마사지라는 거 보시면 뭐냐면 배럴당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를 갖다가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 마사지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감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산 얘기하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감산 얘기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또 감산 얘기하면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 이후에 미국에 소위 셰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석유를 뽑아내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 석유 그러면은 오펙에서는 사우디를 꼽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꼽았잖아요. 지금은 가장 많이 석유를 뽑아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대략 한 1,300만 배럴, 1,300 정도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셰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오펙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이걸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반면에 셰일 오일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마 그림으로 간단하게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셰일 오일이 기존의 오일이나 아니면 가스나 이거는 쉽게 하면 여기다 쉽게 하면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빡 뚫으면요. 여기 이렇게 뭐가 좀 가스고 뭐 고유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수직으로 얘를 뚫으면 그럼 여기서 파이어 이렇게 아마 그림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작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뽑아내는 셰일 오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이 셰일이라는 이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퇴적암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부분이 들었냐면 이 기존에 있는 오일을 뽑아내는 이 수직으로 뽑아내는 이 길이에 무려 3배 정도는 더 깊숙이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단가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MIT에서 찾아낸 기술인데요. 이게 밑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퇴적하면 이 셰일은 퇴적하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시루떡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떡 보면 왜 중간에 팥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시루떡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퇴적함이. 그러니까 얘는 뽑아내려면 그냥 구멍을 땅 뽑아서 여기 고여 있는 걸 뽑아내는 기존의 오일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수직으로 빠고 내려가는 것도 깊숙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옆으로 이 횡으로 수직이 문제가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다시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셰일 오일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 수평 시추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근데 옆으로 파고만 들어가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렸던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고여 있는 거니까 이거를 쉽게 하면 뽀개야 돼요. 그러니까 균열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균열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 바위를 뽀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수압 파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들 그 물대포 왜 데모할 때 보면은 요즘엔 그런 데모가 없잖아요. 저 막 한참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데모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 데모를 진압하려고 뭐라 해야 되나 물대포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경하기 쉬운 건 뭐냐면은 세차장 가면은 이게 얇은 옷에서 굉장히 강한 물줄기가 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물론 어마어마한 수압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수압 파쇄법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다 물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화학 이런 것들을 막 씁니다. 화학 재료 같은 걸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셰일 오일은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 환경 오염과 굉장히 또 밀접한 영향이 있어 갖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셰일 이걸 뽑아내는 거는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말고도 중국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요. 중국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이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가 묶여 있어요. 근데 얘를 뽑아낼 수 없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고
근데 중국은 물 부족 국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걔네들 그런 기술이 없는 거야. 미국이 그런 기술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단가가 너무나 비싸요. 그럼 단가가 어떻게 정도 비싸냐면 만약에 사우디를 얘기할게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이거 1배럴을 뽑아내는데 뭐 데이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데는 뭐 20달러 정도가 들은다 그러는데 20달러가 아니라 일부에서 뭐냐면 얘는 10달러 미만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오펙 국가여도요. 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많이 드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 있는데 사우디는 10달러 많아야 20달러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쉐일을 어떻게 했냐? 예전에 미니멈 60달러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달러 했을 때는 이게 충분히 견디잖아요. 이거 비용 다 들어가고 이익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위 치킨 게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 이 업체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도산을 만드는 거죠.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반도체 같은 것도 치킨가, 그러니까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60달러가 돼야 수지가 맞는데 얘가 60달러 밑으로 이거 내려가면 도산은 참 많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제일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이 도산했습니다. 근데 얘들도 이렇게 죽어 자빠지면서 얘들도 자체 경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은 셰일 오일을 뽑아낼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얘기하냐면 한 50달러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 아주 경쟁력이 있는 데는 한 뭐 40달러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이 업체들이 그 도산했고 평균적으로 한 50달러, 뭐 40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치킨 게임이 이때 벌어졌던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나중에 설명을 제가 까먹을까 봐 미리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까지 내갔냐면 여기가 30달러 밑창으로 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이게 너무나 많이 빠져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오일 얘기를 할 때 별도로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좀 시간을 컴팩트하게 조절해서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사우디는 모든 거 다 죽이려면 그러면 얘들이 막 30달러 밑창으로 내려가면 다른 데는 다 죽고 사우디만 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뽑아낼 때 쉽게 하면 본전 단가이고요. 이거 말고요. 재정 단가. 재정 단가의 개념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는 20달러는 20달러든 10달러든 이거는 이걸 뽑아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재정 단가는 뭐냐면 사우디가 사우디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얼마 정도 되냐? 무려 80달러 정도 돼야 사우디가 지금의 왕정을 무리 없이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복지도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유가는 자 그럼 이제 여기 결론 한번 맺어볼게요. 얘도요. 지금 당장은 얘들이 치킨 게임 한다고 난리를 보이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난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보면 20달러, 30달러 밑을 깨고 내갔잖아요. 그러나 이걸 길게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보면 러시아도 이게 못할 짓이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가 증산하겠다. 감산하자고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래? 그러면 이 시장에 누가 헤게모를 쥐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마 해서 결국은 증산 얘기 나면서 얘가 확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우디나 러시아나 열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얘들이 감산을 안 하고 이렇게 가격을 높여놨을 때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바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산하더라도 얘네만 감산하면 의미가 없겠고 누가 여기 동참해야 되냐면 미국이 동참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거저먹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얘들이 열받은 거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나 이렇게 30달러 밑창으로 있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이때도요. 여기도 길게 보면요. 이때 이 30달러 밑으로 갔을 때 여기 2016년도 이때도 미국 어디입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손잡고서 짝짝꿍이 돼갖고 여기서 감산 조치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하고 러시아는요. 왼수입니다. 왼수.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19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구소련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핵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바로 구소련의 가장 자금줄이었던 바로 유가가 급락을 보이는 바람에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미소 냉전 시대, 그러니까 그 연합국 뭡니까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쪽 패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미국과 소련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여기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하고 결국은 1차 세전과 2차 세전이 붙었는데 이때 결국은 45년도에 승전국이 된 미국과 소련이 결국은 미소 강대국으로서 전체 세계 패권을 잡고서 얘들이 둘이 경쟁하기 이르렀죠.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누가 독점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혼자 모든 갑질을 다 하잖아요. 누군가 막강한 경쟁 상대가 있어야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마트 하시는 분들 꼭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해 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마트도 A마트 하나만 여기 있다면 그럼 여기만 가야 되니까 뭐 행사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밖에 마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옆에 B마트가 들어왔다고 치면 둘이 경쟁하게 되겠죠. 그럼 뭐 보너스 상품도 줄 것이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무슨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듯이 이게 미국 혼자 단독이 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뭐 보호무역이다 뭐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막 망가지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구소련 같은 아무리 좀 중국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 잽이 안 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과 소련이 워낙 강대국으로 있었고 이 1990년대 무너지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970년대에 유가가 급등을 주게 되죠. 73년도에 79년도에 유가 석유 파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엄청나게 유가가 급등을 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구소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얘들이 1980년대 군비 경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소련 죽이기 게임에 들어가는데 그 소련을 죽일 때 뭐로 줄였느냐? 무기로 줄인 게 아니라 바로 유가 급락을 통해서 줄였다는 겁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오펙의 사우디를 중심해서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왼수지간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서방 국가하고 뭘 갖다 풀었냐면 비축유라고 하죠. 지금 요새 다시 비축유 사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그거 사봤자 그 효과 별로 없습니다. 얘들 지금 뽑아내는 게 사우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뽑아내는 게 3천만 배럴 이상 뽑아내는데 비축유 사봤자 7천만 배럴인 거 얼마밖에 안 되면요. 2, 3일만 사면 땡칩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가 얘들이 스스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자, anyway. 이때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줬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흐름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또 모바일 듣는 분들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체크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알아듣는지. 중간에 여러분들 뭐 좋아요라든지 뭐 이런 표시 못 알아들으면 표시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유가 맞아 할게요. 이게 왜냐면 지금 주가가 도대체 주가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를 알려면 이 카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샌데스 돌풍이다. 이건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은 될지언정 이게 메인은 아니다. 근데 유가가 급락이다. 근데 얘는 저렇게 30달러 아래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국제 유가 전문가들 한 얘기입니다. 단 유가 급락으로 하나 촉발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셰일 업체들, 이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셰일 업체들한테 돈을 빌려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지방은행 정도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신용 경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셰일 일부 업체들이 걔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일부 지방은행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유가에 대해서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 좋죠. 상대적으로. 근데 저게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분석에서 제가 초실간 얘기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코로나19예요. 지금 아까 장중에 얘가 미국 선물 잠깐 볼게. 얘가 상한가로 틀어 막았었어요. 보이시죠? 얘가 여기까지 갔었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 것은 얘가 상한가를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증시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 중요한데 상한가 풀리고 오히려 많았어요. 이거 왜 많았을까요? 이거 보나 말합니다. 왜 많았을까지 갔을까요?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우리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 사람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날 때 우리도 그대로 영향받듯이 얘도 그대로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은 뭐냐? 주가 급락, 급락의 원인. 급락 원인. 이 원인은 뭐냐 할 때 프라이머리 키는 바로 코로나19다라는 측면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19가 뭐가 문제가 되냐?
바로 이것이 뭐를 하냐면 경제 더블 딥 현상. 그러니까 이중 침체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 되는데, 에?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못하고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미 OECD나 이런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뭐 지금 요새도 많이 또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절대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비상사태니까요. 뻔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렇다면 이 피크가 현상 분석에서 첫 번째 이것만 갖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중요한 뭐냐? 이 피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크 절정이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들? 예. 접수가 됐습니까? 접수가 됐습니까? 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10명 이상 하는 건 뭐 하지 마라 그러는 거니까 이게 메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봐봐요. 샌더스 돌풍이 아니니까 지금 조 바이든이 완전하게 지금 우세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주 사이에 확 뒤집어 버렸어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샌더스 돌풍이 지나갔는데 주가는 안 뛰잖아요. 유가 급락? 지금 30달러 미치어도 이렇게까지 지금 밑으로 급락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저 모양 조건이 되는 거죠? 바로 코로나19에 의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지금 미국을 뭐라 하냐면 제2의 이탈리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가 지나야 이게 피크가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검진을 확대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막 팡팡팡 늘어나는 거 지금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몇 번이 올라갈 때마다 매도인 거예요. 제가 여기 며칠 전이 아니죠. 뭐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도요. 여기 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항상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크롬이고. 크롬 선택하시고. 얘를 일로 끌어와. 어쨌든. 자, 유튜브를 볼게요.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 여기 동영상 이렇게 누르면 이제 새로 올라간 게 나옵니다. 자, 얘를 딱 누르면요. 여기 부양책보다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여기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뭐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도 뭐 지금 시장은 이게 블랙스완이다. 이게 왜 블랙스완이냐면 이게 블랙스완이 아니면 즉 트럼프의 손에서 트럼프가 항상 경기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누굴 갖다가 옥죄냐면 제롬 파웰을 옥죄잖아요. 제롬 파웰 너 왜 금리 안 내리냐? 응? 니들은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블랙스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힘으로 안 되고 지금 제롬 파웰의 힘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부양책을 내놔도 이게 지금 현재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말 그대로 그 팬데믹 대창궐할지 또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마비시킬지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블랙시안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여기도 있네요. 벌써 일주일 됐네요. 여기 일주일 전에도 시장의 프라이머리 키는 뭐다. 그 다음에 지금 존에 와 있지만 아직 신호가 없다. 이게 신호는 특히 뭐냐면 여기도 그런 얘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V자인가 뭔가 나와 있어요. 여기 V자형 바닥 이후의 시나리오. 얘가 V자형 갖고는 바닥이 안 된다. 얘는 V자형 왔을 때도 주가가 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왜냐면 V자형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슨 자형이다? U자형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공을 다져놓지 않으면 여기 또 올킬 구간이라는 건 좀 이따 이건 제가 한번 얘를 뒤집어서 할 때 한번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일단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줘야 이 부분이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가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장주 올라가고 올라가기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했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꾼 주식을 올라갈 때마다 5일선 근처에서는 3분씩은 다 때려라. 사실 저희가 가꾸는 종목군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한결같아요. 저희가 내용이 한결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서바이벌 카드다 뭐다. 아이고 이거 벌써 뭐 한 240명 정도 해놓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 어려운데 뭐 저런까지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시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점검 잠깐 볼게요. 포트폴리오 점검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카카오. 그럼 여기 보면요. 이거 차 68%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다 3분의 2. 여기 화면에 글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3분의 1씩은 다 때려드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다 덕산도 얘는 100% 이상 넘어갔던 거죠. 얘도 위에서 3분의 1 때려들었고 다 웬만한 거 다 3분의 1씩 다 때려들었어요. 네, 웬만한 거 정말 저희가 제일 최근에 저희가 포트를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딱 지금 거의 두 종목이 문제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오늘 급등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도 한번 급등을 주고 제약바이오 종목군 하나가 있는데 걔들도 하다못해 올라갈 때는 3분의 1 때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양책보다 중요한 게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블랙스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가 완벽한 모습을 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대신 이게 원인 진단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샌더스 돌풍이니 뭐니 이게 했다면 이것도 헛다리 짚은 거고요. 유가 급락 이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더블 딥 이게 코로나19가 더블 딥으로 가니까 이게 일단 피크가 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한 달간 중요 이 맥점. 선생님 왜 한 달간 잘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걸 들어오기 전에 다 조사를 하잖아요. 미국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듣고 중국 얘기도 또 중국의 그 능통한 그 내용들도 계속 제가 찾아 듣고 사실 여러분 그냥 어쩌면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막 6시 30분에 막 이걸 맞춰서 막 들어오느라고 한 달간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확진자 수가 이게 왜 피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 수가 보세요. 얘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증가하면 주가가 바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얘가 45도 각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 올라가는 이 곡선이 45도 각도에서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얘가 이렇게 누그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그러지는 이 각도가 누구는 이게 나왔냐면 중국이 이 각도가 나오고 한국이 이 각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중국은 도시를 폐쇄시켜서 이걸 커버한 나라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리는 뭐 어디를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샘플 모델을 누굴 보고 있냐면 한국은 얘를 봉쇄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보지만 지금 1등이 제일 많은 확진자는 당연히 중국이지만 그 뒤로 해서 우리가 불명스럽게 이동으로 가 있다가 이제 여기를 우리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간 데가 어딥니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우리. 근데 이제 앞으로 누가 미국이 얘를 치고 올라갈 것을 굉장히 높겠죠.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검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냥 자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탄성의 한계인가 뭔가 써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탄성의 한계. 이게 일주일 됐네요. 여기 일주일 됐네요. 이때 제가 탄성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끈끈어진 연이다. 저도 되도록이면 여러분께 좋은 얘기 하고 싶죠. 바닥 찍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중국 이걸 봉쇄시키지 않고 뭐 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인천에 있는 한 의사분의 아이디어로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실 이 진단 키트는요. 이게 지나가면 이게 거의 쓸모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여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또 만들어냈잖아. 저희가 3주 만에 저희가 진단 키트도 외국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지금 하루에 두 번씩 이 숫자를 갖다가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거 독감과 같다, 감기가 같다, 자꾸만 감추려고.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 했으니까 감추려고 하다가 올해 지금 현재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예요. 투명하게 아닐 땐 아니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탄산해가 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끊어진 연이고 아직까지는 고무줄이 얘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이런 내용을 자꾸만 드러나서 내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똑같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비를 맞아도 덜 맞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100% 다 챙기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데 100% 다 챙기라고 할 수 없고 그나마 3분의 2를 챙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속된 예로 면피한 거죠. 피박은 면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컴퓨터원들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컴퓨터원들 제가 좀 이따가 시나리오 쭉 이걸 복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신용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50% 현금 갖고 계시라고 했고요. 이분들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한 달간 중요하다. 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피크를 칠 때 한 달 정도가 얘가 지나가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3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진자 수는 늘어나도 피크를 치는 것이 대략 한 4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계속 저희가 시대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강공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 제로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틀어보죠.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위 질적 완화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이거 좀 이따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얘가 가장 프라이머리 키는 코로나19 이거로 인한 모든 경제에 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피크를 지나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한 달간 정도가 중요한 부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자, 지금 다른 분들의 대답은 제가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면 중간중간에 표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달락달락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줘요. 특히 컴퓨터연들 첩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다음으로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자, 얘가 지금 한 달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얘가 피크가 지나야 된다 하는 거 하나고요. 얘가 그러면 한 달 이전에 만약에 한 달 이전에 얘가 해소되려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임상실험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트럼프가 독일에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를 갖다가 미국이 단독으로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지금 들통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독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이 제약업체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만 나온다면 얘는 중간에도 얘가 빨리 시장에 마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됐습니까? 다만 저건 희망사항이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맥시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달가 중요하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 들어올 때 이렇게 팩트에 근거한 어떤 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에 있는 한 제약회사 요거 인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다운 생각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트럼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실수 and 트럼프의 위기 실수 그러니까 위기 같이 되니까 같이 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실수 도대체 뭐가 트럼프의 실수이고 얘가 그럴까? 얘가 글 자체가 너무 진하죠. 자, 트럼프의 실수. 지금 트럼프가 엄청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글자가 너무 진할까? 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이스오버,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소리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자 이거를 여기랑 맞춰줘 봐. 그것 때문인가? 아닌데 그건 아닌데 위에 글자체. 나도 그냥 할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것도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죠. 점수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지금 직원이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까 그냥 갈게요. 글자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눈에 이게 잘 보여야 나중에 공부할 때 보니까. 자, 트럼프 실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어요. 처음에. 이건 그냥 뭐 독감으로 미국에서 독감으로 지금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이게 어느 날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감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진하게 되면 좋은데 얘는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자, 얘가 독감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얘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라질 수도 있다. 너무나 안이하게 트럼프가 대응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어따위로 했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판에 유럽 봉쇄령을 내렸죠. 그죠? 사람들만 봉쇄한 게 아니라 뭐 화물 이런 것도 봉쇄이겠다가 부랴부랴 뒤에 가서 그것도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이게 이제 주가를 급락을 시킨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에 어제입니까? 미국 주가가 어제 가서 미국 주가를 잠깐 보시면요. 미국 주가를 잠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미국 주가가 뒤에 가서 하한가 내려꽂게 된 배경이 뭐냐면 트럼프가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독감처럼 대응하다가 이 코로나19가 이게 한 7, 8월까지는 갈 거야. 이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처음에 독감 뭐 별거 아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게 7, 8월까지 갈지 아니면 더 갈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7, 8월까지 얘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미 경기가 불황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얼어버린 거죠. 왜냐면 자기가 막 기자회견할 때 주가가 막 밑으로 내려꽂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회견이다 뭐다 한다 그러면은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면서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유럽 봉쇄령 때문에 주가를 빠뜨리더니 이번엔 또 7, 8월까지 갈 수 있다. 미국의 경제가 불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밑으로 주가가 꽂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 카드도 같이 얘기했죠. 해결 카드. 트럼프가 쓰는 해결 카드. 지금 트럼프가 하는 해결 카드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감세 정책.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세를 인하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산층의 감세 얘기가 원래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면은 그 소득세, 그 얘들 얘기를 하면 얘는 뭐 급여세.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그래 오케이 그렇게 쉽게 하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요. 그때도 이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러한 그 유행병을 갖다가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감세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따 민주당에서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트럼프가 가능한 정책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미중 간 바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뭐랄까요? 관세. 이거 철회. 이 카드가 얘가 지금 이게 나온다고 해도 아까지만 메인은 프라이머리 키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냐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갑자기 주가는 떴다가도 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호재에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줄이는 건 맞는데 당분간은. 하지만 결국은 어느 타이밍인가 얘를 썼을 때 이거는 제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이해가 갈까요? 이건 왜냐면 이건 뭐 다른 데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하고 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우리가 얘가 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온 겁니까? 정말 미국이 우한에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우한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러면 중국을 작살낼 바야 뭐하러 우한에다 퍼뜨리냐? 아예 베이징에다가 퍼뜨리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우한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 뻔한데 뭐하러 이걸 갖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바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그 트윗에서 이게 발언지가 미국이라고 단정한 게 나왔다 뭐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발끈해갖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구태여 뭐라고 안 해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고 왜 하필이면 이란이라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전부 다 1대1로와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고 소모정이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끝난 다음에 놔줘도 된다는 거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필요한 거는 뭐냐?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간에 손을 잡고 어쨌든 이 노하우들은 중국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잡고 빨리 이걸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추로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트럼프의 이 실수를 갖다가 만회할 수 있는 실수와 카드, 실수와 B카드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실수와 뭐랄까요? 히든 카드인데 히든 카드. 그 내용은 바로 요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죠?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왜냐면 관세 철회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 유예. 아니 얘가 지나가기 전까지 야 지금 너도 힘들고 우리도 다 힘드니까 이거 관세 좀 유예하고 그러면 일단은 전 세계의 어떤 화해 무드가 되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가를 바닥을 찍고 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얘가 수그러들 때 저런 카드를 썼을 때 얘는 다분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저 뭡니까 감세 정책하고 저 하나 뒤에는 안 나온 건데 감세 정책은 아무래도 민주적 때문에 막혀서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일단 어쨌든 나온 카드고 그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카드는 중국과의 어떤 근데 지금 둘이 싸우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는 테이블 위에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면 다 죽어버려요. 아까 러시아하고 어디입니까? 사우디하고 얘기했던 거 2016년도에 유가가 $30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누구도 누굽니까? 이 사우디하고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손잡을 거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손잡자면 죽이니까 손잡고서 유가를 끌어당겼듯이 얘들이 손잡을까? 아니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마트에 가면 사람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은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최근에 뭐 화장지 물 이런 거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난립니다. 새벽에 가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새벽 일찍이 마트를 딱 갔는데요. 벌써 사람들이 쫙 와 있더랍니다. 지금 생필품 보면 난립니다. 그래서 저 카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게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참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나라고 하는 정말
초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롬 파웰이요. 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고집불통인지 고지식한지. 제롬 파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입 그을게요. 뭐라고 이 사람이 떠들었나. 보세요. 지난번에 0.5를 금리를 내렸어요. 0.5를. 그것도 졸지에 갑자기. 그 뭔가가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0.5를 내렸대요. 자막을 딱 보니까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아니 0.5를 내는데 금리가 그냥 주가가 그냥 내리쳤어? 아니 왜냐면 하루짜리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 이게 왜 내는 날 보니까 이제 0.5를 내리면서 기자회견, 도대체 기자회견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기자회견은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FOMC는 1년에 8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은 만약에 1월, 2월, 3월 원래 기본 공식이요. 1, 2, 3 그러면 2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4, 5, 6 그러면 5가 빠지고 7, 8, 9 그러면 7이 빠지고 10, 11, 12 그러면 여기가 빠져요. 그리고 요 분기마다 이게 기자회견이거든요. 근데 제롬 파웰이 패드 의장이 되면서 자기는 매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려는 거구나. 개뿔. 아니 0.5를 내리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이. 그러면 이후에 다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시장은 염제가 자막에서 우리 금리 어쩌고저쩌고 우리 한은에서 금리 얘기할 때 코로나19가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했다.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방송에다. 아마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자막이 잘못 나온 거냐 아니면 이졸 총재께서 말을 잘못하신 거냐.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고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경제 타격을 줄 텐데 이게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가 추이를 보고 아마 자막을 잘못 뽑았겠죠. 이졸 총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또 오늘 자막 보니까 미국 무슨 얘기 나오면서 자막을 또 이상하게 나와갖고 제가 화를 냈는데 아니 이를 꼭 찍어봐야지 합니까? 보면 알죠? 0.5 금리를 내리면서 기자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웬걸? 이거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엔 1%를 100pp를 내렸죠. 1이나 내렸잖아요. 제가 아마 이거 우리 회원들도 이거 아실 거예요. 얘가 이거 방송 그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얘기 나온 다음에 그날 제가 우리한테 저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 어때요 컴퓨터 회원님들? 저거 저렇게 속단하면 된다. 저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고 저렇게 속다르냐. 웬걸? 곧바로 바로 내일 모레가 FOMC인데 금리 100pp 내렸죠. 여기다가 양쪽 하나 했죠. 랄지죠 랄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요. 근데 또 웃긴 건 이러면서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No. 이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오늘 TV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제 얘기가 영어로 전달돼서 제롬 파웰의 귓구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여기 제목이요. 여기 아예 제목이 벤 버냉키와 드라기람이라고 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럴 때 여기다 하나 제가 밑으로 뽑아볼게요. 지금 펀더멘탈상 그 내재 가치 뭐 이렇게 내재 가치로 봤을 때 아니 뭐 기본적 분석상으로 얘기할까요? 내재 가치상 봤을 때 주가 수준을 한번 볼까요? 주가 수준을 보면요. 우리 PBR이 얼마 정도가 우리나라의 한국이요. 한국 PBR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지금 0.7 정도예요. 0.7 언더에 있어요. 언더. 여러분들 청산 가치와 내재 가치가 같으면 그걸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쓰시라고. 그 다음에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 우리 PBR 갖고 저 0.7 언더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할 때 뭘 갖고 많이 따지냐면 거기는 PER 갖고 따졌어요. 그럼 보통 미국의 평균 PR이 한 1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한참 높았을 때가 당연히 뭐 20 가까이도 갔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도요. 이제는 고평가 수준이 아니에요. 언더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여기 정도 와 있으니까 옆에다 써놓을게요. 칸을 좀 제가 할 얘기가 여러분들 제가 좀 더 해도 되죠? 저 컴퓨터 회원님들. 모바일 회원들은 어떤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아직 1시간 안 됐죠? 왜냐면 얘를 다 제가 지금 1시간 됐나? 그만해야 되나? 조금만 더 할게요. 내재가 치상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0.7 언더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15배 언더에 있어요. 예전에는 고평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평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딘가 떠긴 떠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뭐냐면 쪼네는 와 있다. 쪼네는 오케이 와 있는데 지금 제가 뭐냐면 신호가 안 와 있다고 그랬죠. 신호가. 신호가 안 와 있다. 신호. 지금 신호가 안 와 있는 거야. 신호가. 신호는 안 왔어요. 얘가. 왜냐면 신호가 올라오면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신호가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여기 현장세 분석할 때 여기다가 밑으로 가서 여기다 하나 플러스 알파 해서 제가 좀 이따가 얘를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실수 또 하면 안 되니까요.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기 좋게 요거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미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는 먹은 것도 없이 토해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헛곡질만 하는 겁니다. 뭐 제대로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미국은 아마 올라가서 꺾어지는 거고요. 이제 얘는 이제 이 언더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건요 반은 심리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만약 설령 0.5를 내릴 때 나는 다음에 다른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또 여기다 양쪽 하나까지 다음 생각을 안 했어도 다른 그 앞에 선배들이 내놓으라는 사람 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누가 생각 벤 버네키가 생각나고요. 누구지? 저기 제니 옐런이 생각나고요. 옐런.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도 생각나고요. 벤 버네키 앞에 참 또 앞에 한 사람 있네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IT 버블과 9.11 테러를 갖다가 이겨낸 인물 있죠? 그린스펀.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름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롬 파일은 여러분들 너무 멀리 있는 건 간두고요. 우리 드라기 누굽니까? 저 유럽 중앙은행 총재 이 사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하게 드라기 정말 슈퍼 마리오가 따로 없구나라고 인정받았는데 왜냐면 드라기 중에서 정말 귀에 기능하는 건 뭐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제가 방송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경기를 살리고 유럽을 살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드라기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펀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오죽하면 이 사람은 경제 대통령 그랬으니까요. 얘기하고 벤 버냉키는 일본이 그 1990년대 위에 몰락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일본 가서 불황을 연구하고 공황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그래서 어쩌면 2008년도에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죠. 좋은 뭡니까? 패드의 의장을 만난 거야. 벤 버냉키라는. 세계의 불황의 가장 대가가 누구냐고 얘기한다면 서슴없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벤 버냉키 저 사람입니다. 벤 버냉키가 일본 시장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찔끔찔끔 부양책을 써버리면 개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내려갈 때 부양책을 찔끔찔끔 썼어요. 그러니까 내리꽂고 준 거예요. 부양책 쓸 때는 한 번에 써야 되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벤 버냉키가 패드 연유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미 제로금리까지 간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부양책을 다 때려 넣은 겁니다. 여기 주가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 미국 주가를 이렇게 보면요. 와 정말 얘를 지금 제가 4명의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4명의 의장을 만든 2008년도 여기네요. 여기 2008년도 여기 2008년도요. 요게 2008년도 2009년서부터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2009년부터 되니까 이게 주가가 3월 달부터 바닥 찍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명화. 더 이상 어떻게 아름다운 명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벤 버냉키가 그랬어요. 근데 제니 렐런이요. 바로 가장 최근이니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TV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니 렐런은 2016년도에 이때 정말 대단했었어요. 이때요. 2016년도에 2016년도 어디쯤입니까? 2016 여기구나. 2010 여기입니다. 여기 2010년 2월 달에 저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뭐라 했냐면요.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기억나세요? 먼저 회원님들.
제2인천. 왜냐면 이때 2015년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제니 옐런 때. 왜냐면 이게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회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가 되면은 보세요. 2009년부터 오바마가 1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12년까지 1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면 이제 자기가 자리에 물러나야 돼. 그러면 이거요. 자기가 그동안에 펼쳤던 정책들 중에서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팽창을 시키죠. 근데 뒤에 가서는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2015년도에 이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한번 딱 올렸는데, 탈락 한 번 올렸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체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니럴런이 뭘 했냐면, 우리는 금리 안 올리는 건 물론이고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닛 옐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세요. 2018년도에 10월달 주가 몰락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서 엠파동 얘기할 때요. 2018년도에 장 몰락했을 때, 이때 여러분께 제가 장 엠파동 옵니다. 딱 오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엠파동 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엠파동 옵니다.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왔다면 여긴 세 척의 배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때부터 아마 저희랑 연을 맺어서 제 방송 듣기 시작하면 계실 거예요.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낯선 남자에게서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 낯선 남자는 제논 파일이고요. 옛 여인 바로 제니 렐런. 그러니까 쟤는 2016년도 2월달에 했던 것처럼 바로 제논 파일이 그걸 흉내를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땐 제법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아동이 무슨 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지금 내려간 것의 반은 심리 때문에, 공포 심리 때문에, 모든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이게 뒤집어 엎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지금 0.5 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1% 금리 내리고 양조하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냐면요, 지금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이해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위험한 거잖아요. 언더스탠 할까요? 금융기관이 위험하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세금 때려놓고 금리 낮추고 그러면 이건 금세 반응이 오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거 블랙스완이라는 게, 얘 코로나19가 이걸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미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이거요. 보세요. 지금 한 4천,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 확진자 수가 4천 몇 명이었는데, 이거 조사하면요, 막 늘어나겠죠. 막 몇만 명.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두드맞고 올라가도 두드맞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피크를 지나야 된다. 맥점은 접수. 앞으로 한 달간이 중요하다. 물론 그 전에도 임상 효과가, 실험이 효과가 있다면 얘는 장은 또 돌발 악재에 의해서 돌발 호재가 날 수 있다. 다만 얘는 당분간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예를 보면요, 이게 또 혹시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꼭 벨벨 꼬이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예전에 뭐 이효리도 안티가 있듯이 뭐 지금 장이 지랄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런 방송 하나 준비하려면요, 정말 여러분이 잠드신 밤에도 저는 잠들면서요, 이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듣고 별별 걸 다 들으면서 머릿속에다가 저장하면서 잠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다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회원가입 안내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입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안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랄까요? 억울하다 그럴까? 섭섭하다 그럴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니까, 지금도 보시면 3,000명 중에서요 200명이나가 또 이렇게 응원의 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저희 카카오톡에 마이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 저희 직원들이 다 보고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예,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기르는 양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얘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랑 다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효과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돈을 때려붓기 시작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이미 인디안의 기후제는 시작됐다. 인디안의 기후제를 지금 비가 꼭 오는 거는 효과가 있을까지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제롬 파웰 입에서 나올 건 뭘까? 여기는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도대체 제가 제롬 파웰한테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채. 회사채 매입. 지금 지금 미국은 금융기관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연별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진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위험자에다가 투자 진입 못하게 묶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랬잖아요. 한참 뭘가 그래서 막 이게 막 이렇게 함부로 막 그때는 막 우리가 왜 빅쇼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트리플 A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몰기지 연결시켜 갖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 회사채 매입 카드 그리고 은행으로 하여금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준다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선 주식 매입. 물론 이것들이 일부 어떤 거는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추가적인 조치, 뭐 의회의 어떤 뭐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실제로 2008년도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미 이랬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말은 아동처럼 얘기하고 아니 이렇게 이걸 풀면서도 아동처럼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요. 얘가 이런 것들이 이게 피크를 지나갈 만한 때 이게 나왔다면 그냥 얘가 측방으로 추가 날아갔을 텐데 얘가 지금 이게 막 피크를 향해서 가야 되는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구간에 왔기 때문에 얘가 현재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 주식 매입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너는 조치들 그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야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본다. 왜냐면 자기들도 말빨이 안 쓰나. 지금 똑같은 게요. 트럼프가 기자회견 했다 그러면 주가 2번 빠졌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웰이 금리 내릴 때 주가 둘 다 빠졌죠. 둘이 닮은 꼴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이 대통령과 이 중앙은행장이 얘기할 때마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레포 시장에는 엄청나게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의 모습은 아직까지 이렇다. 그 다음에 IMF도 아까 얘기했죠. IMF도 뭐라고 써요? IMF도. IMF도 뭐라냐? 우리 1조 달러나 있어. 돈 필요한데 우리가 쏠 거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조치들이 현재 행해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2조 달러 있어. 2조 달러. 대출 여력이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됐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얘는 수포 양적 완화라는 것보다는 약간 질적 완화와 연결된. 지금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일본은 ETF 사주고 막 그러고 있죠. 누리고 있죠. 이런 것들. 실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밑에 깔리고 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확산되는 이제 이제 오픈하면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이게 금세 이게 수그러들기는 아직은 그게 조금 좀 아깝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오죽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 연기기까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예비 선거가 4월달에서 6월달로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선거가 대통령 연기다고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아까 플러스 알파 여기 있다 그러는데요. 요걸 여기다가 밑에다 빼갖고 그러면 지금 시장 분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거를 보다 본격적으로 복귀와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이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10명의 아동들하고 애들하고 그 소년 기사들이죠. 소년 기사들하고 그걸 두는데 제가 너무나 감명받았던 것은
물론 그 바둑판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하긴 뭐 제가 뭐 이거 숫자 외우는 거나 그렇게 같은 종류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뭐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이 판을 이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제가 이 말이 기억나요. 딱딱딱 두면서 이제 아마 이 어린 기사가 소년 기사가 실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세돌 구단이 그런 얘기예요. 네가 실수 안 하면 네가 이건 이기는 판이었어. 그러니까 걔가 실수를 했는 모양. 그러면서 이 안에 바둑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바둑에 이걸 일일이 놓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선생이 돼야지. 그러니까 복귀는 항상 지금 사실은 항상 그 컴퓨터 회원들한테는 매일매일 복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당했어도 또 당하지 않으면 자꾸만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바일은 이게 글자로 써보내야 되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를 이용해서 제가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컴퓨터 회원들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밑추창으로 내려갔을 때. 자, 저희는 일단 먼저 저희는 올킬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멋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올킬 차트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조만간 저희 그 모바일에도 요걸 심어 드릴게요. 모바일 회원님들 저희가 이게 저기다가 넣어놨는데 이미 우리 박과정 나갔나? 이걸 제가 이미 소스를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아직 저도 모바일에서는 못 봤어요. 어쨌든 자 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한번 복귀해 볼게요. 얘가 지나가더라도. 자, 일단 먼저 얘는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유튜브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팩트에 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대처 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비빌 까서 들으실 거면 다음에 재방송 듣지 마세요. 뭐라 듣습니까? 제가 이런 공식을 공개하면요. 저는요.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을 저희 회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을 지금 제가 회원들한테만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인정? 제발 세상을 빌빌 꼬아서 사지 마십시오. 밝게 살아도 부족한 세상을 부탁드립니다. 자, 갈게요. 여기 보면 얘가 V자형 바닥에 왔잖아요. 절대 이것은 바닥이 아니에요. 급락급등 다음에 반드시 제가 완만 턴, 즉 V자형 바닥 다음에 U자형 바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긴 이미 매도의 자리였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매도의 자리였었어요.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자, 여기요. 제가 여기에 보면 저도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무슨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하면서도 최소한 저런 거 안 돼. 여기요. 이거 4주 한 달 전이네요. V자형 바닥과 두 가지 시네요. 아마 여기 보다 보면요. 여기 보다 보면 이게 있을 겁니다. 톡에 오래된 단골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그냥 직방으로 나왔네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우리 회원들은 이거 딱 보면 압니다. 얘가 여기를 이렇게 대들 주고 나면 어딘가 얘가 이렇게 대들을 주고 나면요. 얘는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정말 아닙니다. 시간을 줄여서 또 하늘이 도우셨네. 그럼 얘가 이렇게 역N자로 꺾어지든지 아니면 얘는 직전 고점대까지 가면 꺾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거 여기 들어보시오. 여기 한 달 전에 얘기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여러분께 자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누색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같이 따라와 주냐기 위해서 어떤 그 근거 데이터 자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딱 나왔네요. 그럼 제가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 장을 보면서 보세요. 이게 보세요. 얘가 여기 앞에 대들 줬잖아요. 이렇게요. 얘를 보시면요. 다음엔 틀리지 마십시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물론이고 회원이 아니더라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 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별로 없지 않아요. 이것도요.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제가 공개 강의 때 그런 얘기해요. 야, 그럼 네가 제일 잘났단 말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건 우리 최성우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같고 제 주변에 또 PR, PBR 기본적 분석은 우리 홀짝 박사가 잘하는 것 같고 각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똑같은 시간 내에 저는 뭘 연구했느냐, 이런 시장 분석을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하려면 저한테 이걸 배우시면 되고요. 접수. 제발 비꼬지 마십시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방송은. 자, 갈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들 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연자로 빠지든지, 여기 이게 역연자로 빠졌잖아. 역연자로 빠지든지, 아니면 직전 고주가면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이건 조심하라는 건 존이라고 하고요. 실제 중요한 건 신호거든요. 이 신호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가 여기 5호선을 깰 때요, 두 가지로 깰 때 위험합니다. 첫째는 장대 음봉으로 깨거나, 이것도 꼭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장대으로 깨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들 깨거나. 요거 바들 깼잖아요. 요날이잖아요. 요날. 그래서 요 다음날 요때 매도 사인을 나간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여길 장대로 깼어요. 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을 공개합니까? 카카오톡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야, 저거 자기가 아깝게 저기 찾아낸 저 기법을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알라고 저렇게 공개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본인은 그냥 그 글을 올려놓지 모르지만 그런 글이 저한테는 정말 피곤함을 잊게 하고 하늘에도 더 여러분께 전달해 줄 수 없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얘는 장대로 깼잖아요. 그럼 얘는 그 다음날 여기 때려주는 겁니다. 접수됐죠. 그죠? 접수됐죠. 예. 같이 투게더 같이 이겨냅시다. 정말 이거. 얘가 다시 이제 본격으로 올라갈 때는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TV 보면서 오늘도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절대적이냐면 요날이었어요. 요날은 아침부터 저희가 인버스를 산 날입니다. 사실 인버스는요, 여기 아침 시가부터 여기도 인버스, 여기도 시가부터 인버스였어요. 다만 요날 인버스를 저희가 10%를 딱 청산해 들었거든요. 10% 청산해 들었어요. 요날이요. 왜? 여기 올라갈 게 보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스킵할게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 오면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단가하면서 내려가는 바람에 완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오일을 바디오에 갔을 때 요날 때려드리고, 요날은 인버스 잡아드리고, 얘가 올라오도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고, 얘가 이거 내려갈 때도 인버스 잡아드리고, 이날은 3일 여기 계속 인버스를 계속 잡아드리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 공식은 오바디 공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것만 얘기하고 공식을 공개하지만 그건 양아치 짓이죠. 근데 공식을 공개한다는 건 공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월 21일이 첫 인버스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이날이겠죠? 원석가공님 고맙습니다. 이걸 5일선 바디 크루스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요건 뭐냐면 처음으로 이게 올킬이 나온 날이에요. 요게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 뭐냐면 얘가 5보다도 아래 있고 20보다도 아래 있을 때 얘를 올킬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5하방이라고 그래요. 5하방. 아까 내려갈 때 이렇게 5방으로. 그럼 얘는 여기 계속 인버스를 쫓아가면서 인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버스를 계속 잡아준 겁니다. 얘가.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날, 특히 이날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이때부터 인버스. 좀 더 적극적으로 인버스. 여기 미리 때려드리고, 레버지 갖고 뜨고 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날, 또 이런 날. 다음엔 절대 놓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대응의 전략 갈게요. 이게 올라가도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와봤자 이게 V잖아요. 그럼 얘가 와도 V가 와야 그나마 얘가 1단계를 넘어간 건데, 이게 왔을 때 이게 장대 음봉으로 내리치면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 줘야 돼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내려갈 때 완만해야 돼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미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을 잠깐 보여드리면 얘가 미국을 잠깐 보여드리면 봐봐, 얘는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잖아. 이렇게요. 그죠? 그럼 얘는 잘 봐요. 바닥을 찍을 때는요, 1번 급락이에요, 2번 급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한쪽 다리예요. 다음에 뭐가 해야 되냐면 얘가 조정받을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상승한 이 폭에 한 절반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도 얘가 아직까지 5위선만 돌파했어요. 아까 제가 내려갈 때 매도에 올킬이라고 했죠. 5와 20 꼭 기억해 놓으세요. 5와 20을 깨면 얘가 밑으로 죽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다시 쌍바닥을 주면서 요 위로 올라타야 이게 완벽한 모양이에요. 그럼 제가 어디서부터 잡아드릴 예정이 있냐면, 물론 중간중간에 다 여러분께 일일이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공개 강의가 있을 때마다. 근데 얘가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요때 특히 적극,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날 정도에 제가 만약에 무료 강의할 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TV에서도 무지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가 바닥다운 바닥을 찍으려면 여기 이 모양을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급락급등 완만 턴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얘가 올라가도 급락급등 완만 턴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먼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때는 계속 매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복개다 말했는데요. 복개다 말했는데, 여기를 보면요, 이거 지금 여기 같이 열려 있다고 그랬죠, 컴퓨터연하고. 요때 제가 마침 공개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날은 제가 오늘은 팔타임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요날은 우연히 이제 조날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이날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컴퓨터위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희가 무슨 종목을 드리더라도 절대 그 종목을 베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50%가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현금 50%만 만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를 만들라고 노라고 하지. 이건 이렇게까지 빠질 줄 알았으면 정말 100% 현금에다가 뭐랄까요, 공매도까지 다 치라고 했겠죠.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다만 얘가 꺾어질 때 이건 무조건 조정받는구나 해서 무조건 주식을 사지 마시고, 저희 방에 새로 들으신 분들은 현금을 무조건 50% 만들어야 된다. 정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모바일은 보면 제가 뒷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여기 3분의 2씩은 다 때려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때리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아까웠지만 특히 아까웠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도 때리면서 모바일 회원님들, 제가 오늘 아까 그 KG 이니스가 떴잖아요. KG 이니스가 저희가 가끔 곳에 올라갔잖아요. 얘가 한 30%인가 여기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왜냐면 2003년도에 사스가 알리바바를 탄생시켰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 쿠팡을 탄생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면서 온라인,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온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쿠팡을 사용한다니까요. 저 쿠팡을 사용한 지 한 달 정도인가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저는 여기 뭐 여의도의 이마트라든지 하여튼 제 주변에, 아니면 저쪽 마포에 그 농협이라든지, 아마 그 근처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농협이라든지 마포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저는 물건을 사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또 운동 삼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쿠팡을 사용할 정도니 이제 온라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얘를 공략했고 얘가 성공주고 올라갔거든요. 30%. 근데 잘 보세요. 얘가 딱 장대목을 딱 두대 맞았어요. 속칭 얄짤 없는 겁니다. 얘가 내려가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여기 딱 때리는 이날,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지금 이거 모바일 원도 듣고 계시니까요. 이 다음날 이랬어요.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야 되듯이 장대목을 줬다? 그럼 매도다. 3분의 1 무조건 챙기자. 왜냐면 왜 3분의 1 챙기냐? 왜냐면 얘가 죽은 주식이 아니니까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산 거라니까 3분의 1은 갖고 있으면서 얘를 갔습니다. 여기다 위에 다 때렸으면 여기서 나머지 다 때렸죠. 뭐 DB하이텍도 다 때리고 무슨 뭐 카카오톡도 참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시세가 바뀌면 무조건 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특별하고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복귀를 여러분께 해줬습니다. 복귀는 여러분들의 내공을 증진시킵니다. 정말 강조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응전략가 뭐냐면, 얘는 아직은 올라올 때마다 얘는 매도입니다. 왜냐면 올라와도 얘는 지금 외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외바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로는 여전히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왜 얘기했죠? 지금
여기 이미 여기 보시면 한국이 0.7 PBR, 미국이 15배. 그럼 얘는 이제는 고평가 논란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아직은 위로는 직관리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투매하겠다? No.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끝에 이런 말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인디안에 기후제가 시작됐다. 결국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각종 조치들은 나올 겁니다. 트럼프한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세가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채 매입 등 시장이 원하고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든지 그게 시작됐다라는 측면을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역시 지금 어차피 움직이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이니까요. 이런 종목군과 그 다음에 4차 산업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무게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뭐 공개 무료 강의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경우 하나도 없고요. 항상 제가 들어올 때마다 각종의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얘를 홍보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홍보하기 전에 한 가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것도 팩트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이 워낙 나쁘니까 저희가 주창한테 이거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위에 거 이거 한 달짜리. 아직 도대체 김종철은 어떻게 이걸 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달짜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한 달, 요거 가입하실 분들은요. 여기 1668에 435선을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를 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김가수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주식시장에다 전화 거신 분 계시다면요. 만기가 다 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혜택 안 주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믿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모바일에도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말 믿고 저희 컴퓨터 회원님들은 이게 여기가 연결 없으니까 제 말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하고 싶은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달라. 그래서 아마 3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이게 2개월이 아니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가입 66만 원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1668에 435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제가 뭐 TV에 나오도록 항상 열심히 봐주시고 또 저희가 유튜브가 조만간 이제 2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벤트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결국은 제 경험으로 보면 얘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피크 이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 피크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게 이 피크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걸리긴 걸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경우를 보면 한 달 정도가 지난다면 피크가 이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우리나 뭐 중국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샘플 우리의 본보기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중국을 문을 닫잖아 갖고 처음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이 투매 분위기는 조만간 닫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줄였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배팅을 쏘는 이런 매매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격려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날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돌아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가입 요거는요 한 장짜리 여기 있으니까 요걸 해서 위에 한 달은 요 위에 거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66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